선생님, 혹시 노인정이나 모임에서 유독 고고하고 차가워 보여서 감히 말 한마디 붙이기조차 두려운 여성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남성들이 그녀의 귀에 눌려 주저할 때 오히려 의학적인 원리 하나만 알면 그 철벽 같은 마음을 가장 손쉽게 무장해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그녀들이 사실은 갱년기 이후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 누구보다 깊은 정서적 결핍과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뇌과학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중년 이후의 여성 심리를 관통하여 선생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지막 남자로 각인시키는 심리 처방전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 비밀스러운 처방전은 화려한 외모 뒤에 숨겨진 그녀의 본능을 자극하여 잃어버린 청춘의 설렘을 다시금 폭발하게 만드는 강력한 알고리즘입니다. 본격적인 진료에 앞서 멈춰버린 연애 세포를 깨우고 남은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선생님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작은 터치 하나가 앞으로 펼쳐질 제 모든 의학적 통찰과 심리적 솔루션을 받아보는 첫 번째 약속이 될 것입니다. 진료실을 찾는 수많은 60대, 70대, 남성 내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무력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너무 완벽해서 다가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방어 기제를 표면적으로만 이해한 데서 오는 거대한 착각이자 오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외적으로 빈틈없어 보이고 도도해 보이는 여성일수록 내면은 의외로 취약하고 불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여성의 도도함은 일종의 필터링 시스템, 즉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수컷을 선별하기 위한 본능적인 테스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감 없고 나약한 남성들을 초반에 걸러내려는 이 본능적인 방어막 앞에서 대다수의 평범한 남자들은 스스로 위축되어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그녀들은 젊은 시절부터 쏟아지는 수많은 남성들의 호의와 칭찬에 이미 뇌의 보상 회로가 둔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저 곱다는 말이나 식사 한번 하자는 제안은 그녀들에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는 공기 중의 소음과도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들과 똑같이 착한 신사 코스프레를 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은 실패를 예약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녀들의 무의식은 자신을 어려워하고 받들어 모시는 남자에게서는 어떠한 남성적 매력이나 성적 긴장감도 느끼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도도함이라는 벽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서는 남자 나의 외모나 사회적 지위에 휘둘리지 않는 남자에게 강렬한 호기심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견고한 성벽을 뚫고 그녀의 뇌리의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깊이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뇌의 도파민 분비 시스템을 자극하는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심리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이미 예측 가능한 보상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이 주어졌을 때 훨씬 더 큰 쾌락과 흥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보상 예측 오류라고 부르는데 늘 칭찬만 듣던 그녀에게 호감을 주는 척하다가 순간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참 고우십니다. 분위기가 정말 우아하시네요. 라고 칭찬하여 그녀의 기분을 띄워주어 뇌가 안심하게 만듭니다. 그녀가 이 남자도 나한테 넘어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긴장을 풀려는 찰나 그런데 성격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라고 덧붙이는 겁니다. 이 순간 그녀의 뇌에서는 인지적 부조화가 발생하며 분명 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왜 거절하는 거지? 라는 강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보상을 박탈당했다는 상실감은 인간이 이득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입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는 손실 회피 성향을 자극합니다. 선생님이 던진 이 작은 거절의 메시지는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잃어버린 선생님의 관심을 다시 찾아오고 싶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합니다. 이때부터 관계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역전되어 평가를 받는 입장이었던 선생님이 이제는 그녀를 평가하는 주도적인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호감을 줬다가 뺏으면 그녀가 기분 나빠서 떠나가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의학적 관점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매력적인 여자일수록 자신을 쉬운 상대로 대하지 않는 남자 자신을 긴장하게 만드는 남자에게 본능적인 가치를 느낍니다. 처음에는 확실한 관심을 보여주어 안심시키고 결정적인 순간에 쿨하게 선을 긋는 이 태도야말로 그녀의 머릿속을 점령하는 바이러스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태도에 묻어나는 여유인데 이 여유야말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안정적 수치를 증명하는 신호입니다. 여유는 남자의 사회적 지위와 능력을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신호이며 돈이나 외모보다 더 원초적인 매력 포인트입니다. 흔히들 돈이 많거나 외모가 뛰어나야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인과관계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여유 있는 태도가 선생님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고 그 가치가 상대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문자의 답장을 늦게 하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든 그것에 일일비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자의 무의식은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게 휘둘리는 남자를 서열이 낮은 수컷으로 인식하여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남자에게서 우두머리 수컷의 향기를 맡고 안정을 찾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목소리의 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리액션의 템포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가치는 수직 상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프레임을 재설정하여 나는 너의 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무언의 선언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단한 프레임 안에서 선생님은 그녀보다 심리적 우위에 서게 되며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강한 멘탈을 가진 존재에게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강함이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움이나 까칠함에 굴복하지 않고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위치에서 대하는 정신력을 의미합니다. 이제 시각적인 소통, 즉 뇌가 외부로 돌출된 기관이라고 불리는 눈을 통한 제압법에 대해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감 없는 남자는 본능적으로 서열 높은 상대의 눈을 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시그널로 읽힙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달라야 합니다. 그녀와 대화할 때 절대 먼저 시선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주 원초적인 기싸움입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호이자 너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를 뚫어지게 노려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격 신호로 오해받아 오히려 경계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관조적인 응시입니다. 마치 귀여운 손주를 보듯이 혹은 아주 흥미로운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을 바라보면 이성 간의 지속적인 눈 맞춤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옥시토신은 사랑과 신뢰의 호르몬으로 심장 박동을 동기화시키고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때 그녀는 무의식적인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끌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을 할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질문을 던질 때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여 진정성을 전달하십시오. 만약 시선이 부담스러워진다면 자연스럽게 옆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입술이나 콧등으로 살짝 내렸다가 다시 눈으로 올라가는 삼각 시선법을 활용하십시오. 이 미묘한 시선의 움직임은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때 뇌는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녀가 먼저 눈을 피하거나 아래로 깔 때 그 순간이 바로 심리적 주도권이 선생님에게 넘어온 순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눈빛 교환은 말 없는 대화이자 영혼의 스파크를 일으키는 과정이며 100마디의 현란한 말보다 한 번의 깊은 눈빛이 더 강력합니다. 선생님의 눈빛 속에 나는 너를 원하지만 네가 없어도 내 삶은 무너지지 않아 라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기초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녀의 감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자가 분위기에 약하다는 속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뇌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남성의 뇌가 시각 정보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면 여성의 뇌는 청각과 후각, 그리고 전반적인 맥락 정보를 통합하여 감정을 생성합니다. 분위기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녀의 오감을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여 뇌내 호르몬 분비를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좁고 시끄러운 공간 형광등 불빛이 적나라한 곳에서는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로맨스 호르몬이 분비되기 어렵습니다. 여자의 뇌가 이완되고 감정에 몰입할 수 있는 무대를 세팅하는 것이야말로 전략가의 면모이며 고수의 방식입니다. 조명은 여성의 심리적 방어막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인데 밝은 대낮보다는 은은한 간접 조명이 깔린 곳을 선택하십시오. 어두운 곳에서 동공은 자연스럽게 확장되는데 확장된 동공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과 일치합니다. 이때 뇌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 동공이 커졌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심리적 오류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은은한 조명은 서로의 주름이나 피부 잡티를 가려주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여기에 후각적 자극을 더해야 하는데 후각은 뇌의 감정 중추인 변형애와 직접 연결된 유일한 감각기관입니다. 좋은 향기는 이성적인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감정을 자극하여 기억 중추의 선생님을 각인시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풍기는 남자의 향수 혹은 공간을 채우는 커피 향이나 디퓨저의 향기는 강력한 앵커가 됩니다. 청각적인 요소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곳보다는 적당한 백색 소음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나지막하게 울리는 선생님의 중저음 목소리는 그녀의 고막을 넘어 마음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약간의 알코올이라는 촉매제를 활용하는 것도 전두엽의 이성적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나 왜 이러지? 오늘따라 기분이 묘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감정의 원인을 눈앞에 있는 선생님에게서 찾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귀인 오류라고 하는데 술과 분위기 때문에 생긴 두근거림을 선생님에 대한 호감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물론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그녀 안에 잠재된 호감을 끄집어내는 기술이며 싫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설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계산된 연출이어야 하며 우연히 들어간 식당이 분위기가 좋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마추어의 방식입니다. 프로는 미리 장소를 물색하고 동선을 파악하고 최적의 타이밍을 계산하여 실패의 확률을 0으로 만듭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말은 연애 시장, 특히 노련한 중년의 연애에서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제 활용 점정을 찍을 차례입니다. 바로 칭찬의 기술인데 앞서 말씀드렸듯 예쁜 여자에게 예쁘다고 말하는 것은 하수입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칭찬에 이미 면역이 되어 있어 도파민이 전혀 분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칭찬해야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힐 수 있을까요? 핵심은 희소성과 디테일에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 그녀조차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매력 포인트를 찾아내어 예리하게 찔러주는 것입니다. 전체보다는 부분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외모보다는 분위기와 취향을 칭찬하는 것이 훨씬 의학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눈이 예쁘시네요가 아니라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이 참 선해 보이고 인생을 곱게 사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혹은 오늘 입은 옷이 예쁘네요 보다는 그 스카프 색상이 피부톤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센스가 남다르시네요. 라고 안목을 칭찬하십시오. 이런 디테일한 칭찬은 선생님이 그녀를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관심을 표현함과 동시에 섬세한 남자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여자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남자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며 이는 나이와 상관없는 본능입니다. 특히 콤플렉스일 수도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해주는 역발상 칭찬은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남들은 다 예쁘다고 하지만 본인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며 가족을 위해 헌신한 훈장 같아서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식입니다. 이는 그녀의 방어 기제를 무장해제시키고 나의 단점과 세월의 흔적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라는 깊은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진정성입니다. 억지로 지어낸 칭찬은 금방 들통나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진심으로 그녀를 관찰하고 느낀 점을 툭 던지듯 무심하게 말하는 것이 포인트이며, 과한 찬사는 아부처럼 들립니다. 밥을 먹다가 혹은 길을 걷다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건네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더 깊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아, 이 남자는 나를 진짜로 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핵심이며, 이것이 바로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전략, 즉 밀고 당기기 여유 있는 태도 눈빛 제압, 분위기 연출 디테일한 칭찬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도도했던 그녀의 태도는 눈 녹듯 사라지고 선생님의 리드에 순순히 따르는 양순한 여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을 안다고 해서 바로 고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의 적용과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실수할 수도 있으며 눈빛이 흔들릴 수도 있고 칭찬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위대한 사랑의 승리자들도 처음에는 서툴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술들을 하나씩 선생님의 몸에 익히고 체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선생님을 더 매력적이고 건강한 남자로 성장시키는 훈련입니다. 거울을 보며 눈빛을 연습하고 일상생활에서 여유를 갖는 훈련을 하십시오. 주변의 여성 지인들에게 가벼운 칭찬을 건네며 반응을 살피십시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이 모든 기술의 기저에 깔려있는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여자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걸까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동기이지만 더 깊은 차원에는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하고 가치를 증명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최고의 여자를 얻는다는 것은 수컷으로서 여전히 건재하다는 최고의 트로피를 얻는 것과 같으며, 이는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선생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성공적인 황혼의 로맨스는 성공적인 인생의 축소판이며 건강한 삶의 지표가 됩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읽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능력은 비즈니스나 대인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핵심 역량입니다. 따라서 오늘 배운 내용들은 단순히 여자를 유혹하는 기술을 넘어 인생의 주도권을 잡는 리더십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술에만 매몰되어 진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자를 단순한 공략 대상이나 점수 따기 게임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태도는 결국 공허함만 남길 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건강한 남성성, 즉 나의 매력을 무기로 상대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기술은 그녀를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두려움의 방어막을 걷어내고 진정한 교감을 나누기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진정한 고수는 여자를 억압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와 포용력으로 그녀를 보호하고 이끌어줍니다. 선생님이 보여주는 강함이 그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때 그녀는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인드셋을 장착하고 기술을 구사한다면 선생님은 더 이상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절당했다면 그것은 선생님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서로의 파동이 맞지 않았을 뿐이라고 쿨하게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고 한 여자에게 목매달며 전전긍긍하는 을의 연애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선생님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남자이며 스스로를 믿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그녀의 마음을 열었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지속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단순한 만남으로 끝내지 않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더욱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마음을 얻는 법을 넘어 여자를 선생님 곁에 영원히 머물게 만드는 관계 유지의 비밀, 그리고 권태를 모르는 뜨거운 사랑의 기술,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불꽃을 피우는 일이라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불꽃이 비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하고 바람을 막아주는 고도의 관리 능력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유효기간 3년이라는 말은 사실 도파민이라는 흥분 호르몬이 뇌에서 더 이상 분비되지 않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초기의 강렬한 설렘과 긴장감만으로는 수십 년의 세월을 버텨낼 수 없으며 이제 우리는 도파민의 단계를 넘어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의 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루함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안정감으로의 진화이며 노년의 사랑이 청춘의 사랑보다 더 위대할 수 있는 생물학적 근거가 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연애 초반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다가 잡은 물고기가 되었다 싶으면 급격히 태도가 변하거나 무심해지곤 합니다. 이것은 여자의 뇌에 사기당했다는 강력한 배신감을 심어주며 특히 인생의 경험이 많은 여성일수록 남자의 변덕을 생존과 직결된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남자에게 남은 여생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그녀들은 본능적으로 남자의 일관성을 테스트하려 듭니다. 따라서 관계를 오래 지속하고 싶다면 예측 불가능한 매력과 더불어 한결같은 신뢰성을 동시에 보여주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정교한 균형의 미학이며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프레임 컨트롤입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의 프레임, 즉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려 하는데 이를 위해 때로는 이유 없는 짜증을 부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혹은 질투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통해 남자가 동요하는지 화를 내는지 아니면 묵묵히 받아주는지를 관찰합니다. 이것을 진화 심리학에서는 적합성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남자가 진짜 강한 수컷인지 아니면 강한 척했던 겁쟁이인지 확인하려는 무의식적인 검증 절차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당황하여 화를 내거나 반대로 쩔쩔매며 비굴하게 맞춰주려 하는데 의학적으로 볼 때 두 반응 모두 탈락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감정 조절 중추인 전두엽의 기능이 약하다는 증거이고 비굴하게 구는 것은 서열이 낮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여유로운 무시 혹은 유머러스한 대처인데 그녀의 감정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단단한 바위처럼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당신은 나를 사랑하긴 해 라고 신경질적으로 물었을 때 구구절절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피식 웃으며 그럼 널 사랑하지 누굴 사랑하겠어. 오늘따라 투정 부리는 거 보니까 배고픈가 보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라며 상황을 가볍게 넘기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여자의 무의식에 이 남자는 나의 감정 기복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구나 라는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여자는 자신이 마음껏 감정을 표출해도 무너지지 않고 받아주는 남자에게서 진정한 부성애적 안식을 느끼며 이것이 중년 여성들이 가장 갈구하는 감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남자의 치명적인 매력과 좋은 아빠의 포근한 안정감을 동시에 갖춘 남자가 되는 비결이며 관계 유지의 핵심입니다. 평소에는 주도적이고 카리스마 있게 행동하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녀의 응석을 받아주고 감싸주는 포용력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고수의 전략입니다.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또 하나의 핵심 기술은 공감적 대화법인데 남녀의 뇌 구조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자의 뇌는 문제 해결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자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해결책을 제시하려 들지만 여자가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녀들이 원하는 것은 내 감정에 대한 타당성 확인, 즉,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라는 공감의 언어입니다. 그냥 힘들었겠구나, 진짜 속상했겠다 라는 말 한마디가 100가지 논리적인 해결책보다 더 큰 치유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를 뇌과학에서는 거울 뉴런의 동기화라고 하는데, 상대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어 함께 느낌으로써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대화를 할 때 정보 교환이 아닌 감정 교환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뭐 했어? 라는 사실 확인 질문보다는 오늘 기분이 어땠어? 라는 감정 확인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말할 때는 딴청 피우지 말고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경청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것은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줍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내가 너를 존중하고 있다는 최고의 찬사이며,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남자에게 여자는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풉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선생님은 그녀의 가장 내밀한 욕망과 상처,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성적인 긴장감 유지 또한 필수적인데,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농담은 관계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익숙함 속에서도 낯선 매력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끔은 새로운 데이트 장소를 찾아가거나 평소와 다른 스타일을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도파민을 분비하는데, 늘 가던 식당이 아닌 낯선 여행지에서 늘 입던 편한 옷이 아닌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에서 설렘을 느낍니다.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그대로지만 선생님을 둘러싼 맥락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뇌의 수능 현상을 막는 방법입니다. 또한 스킨십의 생활화가 중요한데, 꼭 잠자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접촉이 주는 의학적 효능은 실로 놀랍습니다. 길을 걸을 때, 손을 잡거나 앉아 있을 때 가볍게 어깨를 감싸거나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등의 비성적인 스킨십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피부와 피부의 접촉은 언어보다 더 원초적인 사랑의 언어이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기아, 스킨 한거 현상이 심해집니다. 피부 기아란 신체적 접촉의 결핍으로 인해 우울감과 면역력 저하가 오는 현상인데, 따뜻한 포옹만으로도 혈압이 낮아지고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따뜻하게 포옹하는 것만으로도 황혼 이온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녀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이벤트나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이런 사소하고 따뜻한 천의 나눔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헌신이 답은 아닙니다. 나의 삶과 중심을 잃은 채 여자에게만 매달리는 남자는 매력이 반감됩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하고 자신의 취미나 일에 몰입하며 열정을 불태우는 남자의 등 모습에서 여자는 여전히 섹시함을 느낍니다. 따라서 연애 중이라도 자신의 등산 모임, 서예 교실 혹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을 때도 잘 지내는 남자를 보며 여자는 약간의 불안감과 함께 더 큰 소유욕을 느끼게 되는데, 적당한 거리감은 관계의 텐션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녀가 선생님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며, 선생님이라는 영화의 여주인공일 뿐 영화의 감독과 주연은 오직 선생님이어야 합니다. 이 주도권을 잃지 않을 때 여자는 선생님이라는 세계에 기꺼이 편입되어 조연으로서의 행복과 보호받는 느낌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갈등 해결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싸움은 피할 수 없으며 노년의 부부나 연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인데, 싸울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경멸입니다. 네오는 항상 왜 그래? 너 때문에 못 살겠어. 같은 인격, 모독적인 발언은 관계에 치유할 수 없는 흉터를 남깁니다. 대신 아이메시지다, 화법을 사용하십시오. 네가 연락이 없어서 화가 나가 아니라 연락이 없어서 내가 걱정이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어를 너에서 나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과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야 하는데 자존심 세우느라 냉전 상태를 오래 끌지 마십시오.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리드하는 것이며 그릇이 더 큰 사람이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행동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패배 선언이 아니라 너를 잃고 싶지 않다. 우리 관계가 내 자존심보다 중요하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남자는 사과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며 갈등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현명하게 해결된 갈등은 권태기를 극복하고 제2의 신혼을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외모나 성격도 중요하지만 결국 오래가는 커플은 삶의 방향성이 일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 자녀들에 대한 생각,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비전 등을 끊임없이 대화하며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의식이 생길 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깊은 전우애와 같은 의리로 승화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리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끈끈한 유대감입니다. 험난한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는 팀워크가 형성될 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자의 마음을 얻는 법부터 관계를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방법까지 뇌과학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성장입니다. 여자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은 더 멋진 남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훈련을 통해 선생님은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의 승리자가 될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선생님을 성장시키는 최고의 트레이너이자 뮤즈입니다. 이제 선생님은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남자의 길을 배운 것입니다. 이 지식을 머릿속에만 가두지 말고 현실 세계에서 마음껏 실험하고 적용해 보십시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선생님을 더욱 단단하고 매력적인 신사로 만들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원석이며 이제 그 원석을 갈고 닦아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선생님의 빛에 이끌려 다가올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헛된 꿈이 아닙니다. 이 칼럼을 통해 선생님의 연애 세포가 깨어나고 자신감이 충전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수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즉 만남의 끝인 이별과 재회, 그리고 더 넓은 인간관계로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이별의 순간조차 어떻게 남자의 품격을 잃지 않고 대처할 것인지, 그것이 진정한 남자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떠나간 그녀가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재회의 심리학은 무엇인지 다음 파트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회자 정리는 연애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뜨거웠던 사랑도 식을 수 있고 영원할 것 같던 약속도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남자의 진가는 사랑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사랑이 끝나는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별 통보를 받는 순간 이성을 잃고 매달리거나 분노를 표출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제발 가지마, 내가 더 잘할게 라며 애원하는 모습은 그녀의 뇌리에 찌질한 남자라는 최악의 마지막 기억을 심어줄 뿐입니다. 심리학에는 피크앤드 법칙, 피크앤드 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기억은 경험의 절정과 마지막 순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선생님이 연애 기간 내내 아무리 잘해주었더라도 마지막 모습이 구질구질했다면 그녀의 기억 속 선생님은 구질구질한 남자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별의 순간이야말로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여 남자의 품격을 지켜야 하는 골든타임이며 다음 연애를 위한 준비 운동입니다.
그녀가 헤어지자고 할 때 담담하게 그래, 네 마음이 정 그렇다면 알겠어. 그동안 행복했어. 라고 쿨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의외의 반응은 그녀의 뇌에 강력한 충격을 줍니다. 그녀는 선생님이 매달리고 울며 불며 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너무나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버리면 오히려 당황하게 되고 어라, 이 남자가 나를 별로 안 좋아했나?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작은 의문이 나중에 후폭풍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며 잡지 않는 남자가 오히려 잡고 싶은 남자가 되는 역설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선생님이 쿨하게 돌아설 때 선생님의 가치는 보존되며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회의 비결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재회를 원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재회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녀의 삶에서 선생님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하게 부재의 상태를 만들어야 그녀는 비로소 빈자리를 느끼게 됩니다. 여자는 이별 직후에는 해방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화된 기억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공백의 시간 동안 선생님이 연락을 하거나 SNS에 슬픈 글귀를 올리며 존재감을 드러내면 그녀의 호기심이 자라날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궁금해야 보고 싶어지고 보고 싶어야 연락이 옵니다. 그녀가 선생님의 소식을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잠수함처럼 가라앉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훨씬 더 멋있어진 모습으로 세상에 등장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방구석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도끼를 품고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고 패션을 바꾸고 일에 몰두하여 성과를 내십시오. 이별의 고통을 성장의 연료로 태워버리십시오. 이것을 안티프레질 안티프라길의 한 태도라고 하는데 충격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뜻입니다. 나를 버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오기가 선생님을 눈부시게 발전시키며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입니다. 몇 달 뒤 우연히 마주치거나 건너 들려오는 선생님의 소식이 몰라보게 좋아졌을 때 그녀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도권은 완전히 선생님에게 넘어옵니다. 선생님은 다시 연락 온 그녀를 받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을 쥔 갑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완벽하고도 우아한 재회의 시나리오입니다. 설령 그녀와 재회하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선생님은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남자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더 수준 높은 여자가 선생님을 알아보고 다가올 것이며 결국 이별은 더 좋은 만남을 위한 우주의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낯선 여자를 유혹하는 법부터 관계를 유지하고 이별을 대처하는 법까지 남녀 관계의 전 생애 주기를 훑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기술과 마인드셋은 단순히 연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 능력은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자를 리드할 줄 아는 남자는 가정을 리드할 수 있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연애는 세상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혹독하고도 달콤한 훈련장이며 선생님은 이제 그 훈련을 마스터할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무기를 휘두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술을 남용하여 타인의 마음을 유린하는 카사노바가 되지는 마십시오. 진정한 고수는 검을 뽑지 않고도 이기는 법을 압니다. 선생님의 존재 자체가 매력이 되고 선생님의 인격이 향기가 되어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드는 그런 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선생님은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남자이며 단지 그동안 방법을 몰랐거나 자신감이 조금 부족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의학적 심리학적 통찰들이 선생님의 잠재력을 깨우는 작은 기폭제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인생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십시오.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선생님 당신입니다. 조연으로 살기엔 선생님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한 번씩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선생님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핑크빛 로맨스와 성공의 기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인간관계와 성공적인 삶을 위한 깊이 있는 통찰을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희 연구소의 정식 연구원이 되어주십시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성공담이나 고민을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연구소의 소장심리학 박사 이소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